제목이 등가 원리인데 그 등자가 이게 같을 등자잖아. 같을 등, 그지?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뭔가 같다는 얘기지. 가짜는 이제 값 같자고 어떤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기야 그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 이제 여기 나올 거야.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똑같다. 결론 문제 보여줘봐. 이제 여기 나오네. 이렇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똑같다. 그리고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등가 원리인데 요거를 배울 거야. 핵심은.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요거를 하기 전에 금방 이제 이런 말 나오지. 가속 좌표계와 관성력. 관성력은 요거는 그 물리원 할 때 살짝 배웠다. 그지? 생각나나 모르겠네. 나 여기 우리 이제 버스를 많이 설명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관성력은 얘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짜임이야. 가짜임. 여기 있다. 가짜임이야. 가짜임인 듯이 왜 만들었을까? 봐봐. 뭔가 이 과학에서는 뭔가 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거야. 그치? 뭐 그걸 수식으로 설명하고 하잖아. 버스가 이렇게 정지해 있었어. 요 라인에. 정지. 사람이 지금 요 라인에 있는데 갑자기 이리로 확 출발해. 확 출발을 하면 실제인 방향이 이쪽이지. 일로 갔으니까. 그지? 실제 힘이 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일로 간 거야. 힘 방향으로 갔는데 가속 운동을 했겠지.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 파란 걸로 그려볼게. 가는 거를. 자, 파란 거 점선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와갖고 사람이 넘어져 있어. 자,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넘어진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일로 넘어지려면 힘을 일로 띡 이렇게 줘야겠네. 힘을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줘야지 넘어지잖아. 그치? 근데 봐봐. 넘어졌지만 얘 어디 가 있어? 요 라인에서 넘어졌지만 이쪽에 가 있잖아. 그럼 실제 힘 방향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실제 힘도 이쪽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야. 그거를 설명하려고 만든 게 가짜 힘, 즉 관성력이라는 거야. 관성력은 얘한테 이쪽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관성력은 실제 힘 방향은 어디라고? 이쪽에 있네. 까먹은 거 안 나오네. 실제 힘 방향은 이쪽인데 실제 힘은 관성력은 이제 반대로. 그래서 실제 힘의 반대로 작용하는 가짜 힘, 가산적인 힘이 가짜 힘 뜻이지. 근데 이제 이걸 왜 만들었다고? 이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물체의 어떤 운동을 설명하려면 얘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이 가속 좌표계 봐봐. 앞에 조건이 뭐지? 가속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면 왜냐면 여기 안에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이 얘가 이제 얘는 넘어진 애는 철수라고 치고 영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영희 안전벨트도 매고 딱 이렇게 앉아 있대. 서 있는 게 아니고 영희가 봤을 때 버스가 갔는데 얘가 넘어진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왜 얘가 일로 넘어졌을까? 관성력으로. 그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필요한 힘이지. 그래서 실제 힘 방향의 반대니까 가짜 힘 이렇게 가상적인 힘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 가속도가 이 버스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해볼게. 철수의 질량을 얘 그냥 50kg라고 해볼게. 그러면 철수가 받는 관성력의 크기는 그냥 F나 M이 똑같이 쓰면 돼.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관성력의 크기는 100N이야.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고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의미가 실제 힘 방향 반대니까. 그러니까 실제 힘 방향, 실제 가속도 방향과 반대를 의미해서 마이너스는 붙여준 거야. 관성력 할 때. 되겠죠, 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너네가 처음 보는 용어가 이걸 거야. 가속 좌표계. 가속 좌표계는 말 그대로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란 뜻이야, 그지? 어떤 물체의 위치 이런 거 표현할 때 x축, y축 좌표계를 쓰잖아.
그렇죠? 이거 좌표계잖아, 그지? 근데 얘가 좌표계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좌표계가 관성좌표계는 얘는 정지나 하는 좌표계고, 비관성 좌표계가 이제 이런 거예요. 과성 좌표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책에 보면 써있긴 하네. 안 써있네? 아, 여기 써있네. 비관성 좌표계라고도 한다라고 써있지. 뭐가? 가소 좌표계를. 이제 이 말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냥 이 좌표계가 정지에 있어. 우리가 흔히 쓰는 좌표계지, 그지? 그건 관성 좌표계야. 그거는. 그러니까 정지에 있어. 버스가 정지에 있어. 또는 버스가 등속 운동을 해. 그런 거는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거고, 그지? 근데 버스가 가속 운동을 막 해. 근데 그거 외에 운동을 설명할 때는 가속 좌표계니까 그걸 비관성 좌표계라고 부르고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설명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관성 좌표계 얘는 정지나 등속 지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그걸 관성 좌표계라고 하고, 비관성 좌표계라고 하면은 이제 얘 가속 좌표계 말하는 거고,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 걔가 있는 좌표계, 걔가 타고 있는 좌표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성력 개념은 왜 도입했다고? 가속 좌표계에 있는 걔가 그 사람이 봤을 때 설명하려면 관성력 이 개념을 도입을 해야지 설명이 되니까. 이 말에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해도 돼. 그렇고, 그다음 관성력 방향은 실제 힘 방향, 즉 실제 가속도 방향과 반대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썼던 좌표계는 다 요거였었어. 관성 좌표계. 근데 이제 비관성 좌표계는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 왜 그 관성의 법칙 설명할 때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하고, 처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뭐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 그런 말 있잖아.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관성의 법칙도 그 조건이 있지. 조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처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거랑 연관돼서 생각해도 돼. 그래서 관성 좌표계야.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 왜? 관성의 법칙 성립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속 좌표계니까 어떤 외력이 힘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 성립 안 하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밑에 이제 이 그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을 한 거야. 그 버스 이거랑 똑같은 건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어떤 힘으로 이렇게 확 가면, 가속을 하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뒤로 쏠려. 그랬을 때 각 좌표계 관찰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서술된다 이건데, 밖에서 정지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얘는 그럼 정지니까 얘는 관성 좌표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얘가 버스가 이리 확 가니까 여기로 와가지고 넘어졌지만, 그치? 얘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실제 힘 방향으로 갔어.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얘가 몸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 때문에 그게 넘어진 거를, 그지? 정지해 있는 물체 계속 정지해 있고 싶으니 그게 넘어진 거 현상 자체는 설명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넘어졌어. 근데 버스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뒤로 넘어졌잖아. 관성력 때문에 넘어졌어. 그렇게 설명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그게 처음에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말을 생각을 잘해보면 얘가 봤을 때도 어쨌든 넘어진 거잖아. 넘어진 거를 이제 왜 그렇게? 얘는 관성의 법칙이 이제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넘어졌어. 관성 때문에 넘어졌어.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뒤로 쏠려. 그러니까 이거 넘어졌다고 치면 사람이 넘어졌어. 그거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보면 정지에 있으니까 치는 정지 상태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넘어졌어. 근데 안에 있는 이 타고 있는 가속 좌표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관성력 때문에 넘어졌어.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되겠어? 그리고 관성력이 얘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요즘 엘리베이터에서는 이거 느끼기 조금 힘들어. 근데 좀 이제 요즘 엘리베이터는 왜 못 느끼냐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돼. 부드럽게 가속도가 크게 그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 1층에서 뭐 20층 딱 누르면은 서서히 부드럽게 가속된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설명하는 거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쪽으로 가속도가 그렇지? 힘이 여기 실제 힘이잖아. 그러면 실제 힘 방향이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은 당연히 있고 지구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숫자를 써서 한번 설명해볼게. A가 가속도가 2 라고 할게. 2m/s 제곱에 가속도로 올라간대. 그리고 이 사람 몸 질량이 50kg라고 해볼게.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를 그냥 10으로 해볼게. 그러면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출발을 안 했어. 가만히 있을 때는 중력이 얼마? 500N이겠지. 그러면 얘가 저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500N이라고 뭐 가르친다고 치면 문구문이 500N이라고 가르칠 거야, 그렇지? 근데 요런 가속도로 확 올라가니까 관성력이 실제 방향 반대로 작용해, 그렇지? 근데 관성력의 크기는 또 얼마? 크기는 질량 곱하기 요 가속도, 그렇지? 하면은 100N. 관성력의 크기만 쓴 거야 지금. 근데 방향은 실제 방향 반대니까 아래쪽이야. 중력 방향하고 똑같네. 그럼 요 체중계 눈금에 뭐로? 600N 이렇게 눈금에 나타난다 이거지. 이해되고 그 얘기고. 그리고 우리 책에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중력 더하기 관성력에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처럼.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는 등속 운동이잖아. 그럼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는 그냥 정지한 상황하고 상황은 똑같아. 중력만 딱 적용하니까 그냥 몸무게 그대로 500N 눈금에 그렇게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원하는 층수 높여 왔대. 뭐 1층에서 얘가 20층 딱 눌렀는데 20층 거의 다 온 거야. 17, 18, 19, 20 가는 동안에 올라가는 애를 정지시켜야 되잖아.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 가속도 방향이 아래쪽이야. 그지? 아래쪽. 뭐 똑같이 그냥 이걸 해볼게. 그러면 실제 방향에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얘 50kg고 그러면 관성력의 크기가 100N 되겠지. 근데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계속 500N. 이건 똑같고. 그러면 체중계 눈금에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500, 이쪽으로 100. 방향이 반대니까 힘을 합치면 체중계 눈금에는 이렇게 400N으로 그러니까 중력에서 관성력 뺀 만큼 왜 뺐어? 방향 반대니까. 되겠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뭐 탐구 자료창 밑에도 똑같은 거야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면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될 거야. 아까 사람 넘어진 걸로 한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건데, 자 지면에 서 있는 애가 이 버스는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거야. 버스는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 이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밖에 서 있는 애가 본 거야. 즉 이제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본 거야. 정지해 있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버스 손잡이가 어떻게 돼? 버스 손잡이가 이쪽으로 가. 가속도 A만큼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버스 안에 탄 사람이 본 거야. 즉 이거는 이제 비관성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이 본 거야. 이건 이 현상은. 그랬을 때 여기부터 볼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버스가 A의 가속도로 가. 근데 안에 탄 사람은 이게 버스 손잡이가 매달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보잖아.
근데 기울어져서 가만히 있는 걸 보인단 말이야. 얘가 보면, 그렇지? 그러면은 그 힘 표시를 해보면 일단 중력 있지? 중력 여기 초록색 중력 오 있고 mg 이렇게. 그 다음에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요 t 여기 있고. 근데 얘가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지? 각도 세타만큼. 아, 반성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갖고 요 세 힘이 이제 평형이라서 정지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관성자벽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면은 얘가 이 손잡이가 이거 버스는 생각하면 손잡이만 보는 거야. 손잡이가 A에 가서 또 휘잉 하고 간단 말이야. 계속. 그럼 어떤 힘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거란 얘기지. 중력 이거 있고 mg, 그다음 줄의 장력 t. 요 두 힘의 합력, 그러니까 요 힘하고 중력하고 장력 t 얘의 합력.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요 힘으로 요 F 요 힘이 R자임이 돼가지고 얘를 손잡이를 1로 가속을 한다, 그지? 그렇게 바뀐 사람 그것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하고 줄의 장력이 있고 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손잡이가 가속도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성력을 말을 하면 안 되지.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관성력은 그러니까 왜 만들었다고?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짜 힘이라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돼. 그 다음 또 밑에 보면 또 하나 또 있지. 이제 원운동에서 관성력 해갖고 그 원운동에서는 원의 중심 쪽 방향으로 요 구심력 요게 작용을 해야지 원운동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지? 구심력. 근데 갑자기 원심력은 뭐냐? 사실 이거 원심력도 그냥 관성력이야. 관성력인데 원운동 한다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그냥 원심력이라고 말을 갖다 붙인 거야. 왜냐면 원심력 방향이 어디야? 실제인 방향, 구심력 방향이 반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인 방향이 반대로 해놓고 관성력인데 얘도 원운동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심력으로 부르자 그렇게 한 거라고. 관성력의 일종이야 이것도. 자,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래야 방향을 계속 바꿔주면서 순수 원운동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밖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즉 관성좌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힘을 뭘 말을 해줘야 돼? 원운동 하니까 요거 구심력을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안에 탄 사람이 이거 안에 탄 사람이 이걸 보면은 얘가 가만히 있거든. 그치? 얘가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안에 탄 사람도 힘 뭘 느껴? 막 돌면은 뭘 느껴? 안에 탄 사람이 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 느끼잖아. 그치? 그게 원심력, 그게 이제 관성력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봐봐.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방에 힘을 받아. 이때 원운동을 하는 관찰자니까 이 안에 탄 사람 말하는 거야. 걔가 경험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따로 그냥 부른다. 관성력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에 적용하는 원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으로 구심력하고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공식이 앞에서 원운동 배웠었잖아. R분의 MV 제곱은 A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원심력도 이거랑 똑같이 쓰면 돼. 크기는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구심력은 실제로 그를 작용하는 힘인데 원심력은 가짜 힘이다. 질량이 이건 똑같고 구심력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또 다음 페이지도 그림이 또 있어요. 우리. 자,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용수철에 매달아 놓고 얘를 회전판을 막 돌린 거야. 그러면은 얘가 용수철이 어떻게 돼? 이제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늘어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용수를 당겨주는 탄성력이, 그치? 얘가 보면은 원운동 하는 걸로 보여, 그치? 근데 용수철이 이걸 계속 당겨주고 있는 거야, 탄성력이.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용식 늘어났으니까. 근데 안에 탄 사람이 본 거야 이거. 표준항은 원판 안에 탄 사람이니까 얘는 뭐야 이제? 비관성 좌표이지. 즉 과속 좌표이고 얘는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어떻게 뭘 언급해줘야 돼? 관성력을 말을 해줘야 돼. 왜? 얘가 보면은 같이 놀고 있으니까 이 추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용수처럼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는 탄성력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냐? 탄성력이 있는 얘가 정지해 있는 걸 보여. 그럼 뭐야? 아 누군가가 계속 땡기고 있구나. 그치? 그래야 요 힘하고 요 힘하고 크기 똑같아서 얘가 정지해 있겠지. 왜? 정지해 있는 걸 보이니까. 아 그럼 추에 적용하는 힘은 탄성력, 용출이 원래 모양 돌아가는 힘하고 이 바깥쪽으로 관성력, 원심력하고 작용하니까 얘 크기가 같아서 정지해 있구나. 되겠어. 그래서 원심 적용하는 게 뭐 가속 내성 강화 훈련 이게 뭐냐면 그 공군사관학교 거기 가면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하는 곳이잖아. 그럼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얘네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빙글빙글 돌리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타는 거야. 이제 조종사 될 사람이 연습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이거 돌려요 막. 돌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요 속도 돌아가는 선속도 V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뭘 느껴? 원심력을 느끼는 거잖아. 원심력, 그렇지? 근데 그 F의 크기가 이 사람 몸출력 M이라고 하면은 R분의 요 거리 R분의 MV 제곱 또는 M 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의 이제 크기의 원심력을 느끼는 거야. 근데 요 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보면은 M 빼면 여기 뭐야? 가속도잖아.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가 9.8이잖아, 그렇지? 중력 가속도가 요 중력 가속도의 2배, 3배, 4배, 5배. 그래서 뭐 G, 2G, 3G, 4G, 5G, 6G, 뭐 7G 막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그 조종사가 되려면 그 견뎌야 되는 그게 있어. 6G인가 뭐 7G인가 있는데 기절하지 나중에. 하다가 막 기절하고 하잖아. 그런 거 봤어? 그렇대. 그래서 그게 그거야. 조종사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 그 다음에 인공 중력 발생 장치는 얘는 요거 있네. 자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 아니야. 훨씬 커. 엄청 커 이게. 엄청 커. 이거 몇 킬로미터 정도로 만들어야 돼 반지름이. 그러면 얘를 막 돌리면은 그 우주의 무중력이잖아. 무중력이라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를 계속 회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원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그지? 이게 크기가 사이즈가 엄청 크면 이 사람이 이게 중력인지 원심력인지 모른다고, 구별 못한다고. 그게 이제 인공 중력 발생 장치가 얘야.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등가 관리까지 그냥 하자 여기.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잘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우주 안에서 그지? 지구에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중력을 느낄 거고 손에 있던 공을 딱 놓으면 공이 아래로 tung 떨어져. 그럼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이 사람이 바깥을 볼 수 없게 그리고 이 우주선은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고 바깥을 볼 수 없어. 딱 가둬놓은 거야. 가둬놓고 우주로 나갔어. 우주로 나가서 소리도 안 나고 바깥도 볼 수 없어. 우주선을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시켰어. G만큼 가속도 운동을 시켰다? 그러면은 일로 확 가속을 하니까, 그치? 그럼 실제 힘 방향의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손을 딱 넣으면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 이거? 근데 이때 이 관성력이나 이 중력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똑같다고 느낀다고. 똑같다고. 바깥을 못 보게 하고 소리도 안 나게 하면 그걸 똑같다고 느낀다 이거지. 그거를 등가올리라고 하는 거야. 관성력과 중력을 우리 못한다. 같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동등하다. 이 말은 여기 나와 있으니 이걸 볼까? 숫자로 한번 써서 볼까? 자, 여기에 만약에 뭐 1kg짜리가 있어. 1kg.
이 공이 1kg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9.8 곱하면 그냥 9.8이잖아. 요게 이제 중력이야, 그치? 중력. 그럼 이거의 질량은? 질량은 1kg지, 그치? 그런데 1kg짜리 물체를 1kg짜리 물체야. 얘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시켰어. 가속을 시켰어. 그러면은 힘이 F가 그냥 이거 9.8N. 이 정도 힘을 줘야지 얘가 이 가속도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M은 이거잖아. 그치? 근데 9.8N을 줬대. 근데 가속도가 9.8이 나왔어. 이게 뭐야? 1kg?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중력 질량은 중력을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고, 반성 질량은 힘을, 그 물체에 제공하는 힘을 가속도로 나눈 거야.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돼?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등가 원리는 뭐다?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 구별할 수 없다. 아,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얘 이제 이거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 여기 나온 말이 나온 말이 아까 설명했던 말이고,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다 그랬어. 얘가 구별할 수 없으려면은 이 소리도 안 나야 되고 바깥도 못 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똑같다고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한 거야. 우주 공간이면 이제 무중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외부에서 볼 때, 내부에서 볼 때 이것도 이제 아까 관성 좌표기냐 비관성 좌표기냐 그건데, 내부에서 볼 때는 아래로 확 떨어져, 그치?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놈이 외부에서 볼 때는 잠깐만 계속 보면서 물체는 관성력이 일정해서 그렇고, 아 떨어지고 있는 도중을 말하는 거네. 떨어지고 있는 도중. 떨어지고 있는 도중. 잠깐만, 저거 조금 이상하다. 소리. 다시 보면 이제 이 책에 왜 이게 일정한 속도라고 되어 있냐면, 바닥에 닿은 게 아니고 얘가 이거 그 위에 이제 말고 알 수 있는데, 정지에 있다 갑자기 훅 간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가속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얘 공을 딱 놓은 순간에 속도가 있다 이거지. 그 속도로 계속 간다는 얘기지.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붕 가고 있는데, 만약에 뭐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막 가. 근데 얘가 공을 언제 낳냐면 1초일 때 낳대. 1초일 때. 1초일 때 공을 딱 놓은 거야. 그러면 1초가 됐을 때 얘 순간 속도가 얼마야? 보이는 거. 1초일 때. 10이지, 그지? 요 속도로 계속 하는 걸로 보인다고. 누가?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이 공을 보면은 그냥 요 속도로 그냥 가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밖에 있는 사람 보면. 공이 땅에 닿기 전에, 땅에 딱 닿으면 이제 같이 요 우주선하고 같은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렇게 갈 거고, 땅에 닿기 전에는 이 공을 놨을 때 그 순간에 그 속도로 가는 걸로 본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 표현이 조금 그러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왔네. 나의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을 볼 수 없고 저기 우주선이 소리도 안 한다면 이 공이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인지 아니면은 관성력 때문인지를 구별을 못한다. 아, 구별 못한다는 얘기는 중력하고 관성력을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 뒤에 건 조금 쉬웠다고 할까?
원리가 이제 중력하고 관성력하고 똑같다 이거잖아. 똑같다. 그러면 등가 원리 이해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야 그림을 얘를 차라리 여기다 딱 응? 그러는 거 안 돼.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잠깐만. 이거 저거구나. 무중력 그 설명하려고 한 건데, 봐봐.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한데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은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렇지? 중력장이라 그랬어. 중력장이니까 얘가 만약에 질량이 뭐 50kg인 사람이라면 중력이 얼마? 중력에서도 G를 15로 그냥 할게. 500N이 중력이야. 이게 500N이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그렇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관성력, 그치? 관성력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얘 입장에서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체중 대비 있다면 체중 등급이 0이야. 체중 등급이 0. 실제 이제 가속도 방향은 이쪽인데 중력장 내에서야 그러니까 중력이 있고 실제 힘 방향은 이쪽인데 아래쪽인데 관성력이 이쪽 반대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은 그러니까 이 안에 체중 대비 만약에 올라 있다면은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중력장 안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그게 이거야. 그 상황은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의 상황 구별 못한다. 이건 무중력이야 지금. 얘는 지구 중력장 그러니까 중력장에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무중력 상태에 있는 무중력. 둥둥 떠 있잖아. 이거나 구별 못한다. 똑같다는 얘기. 이것도 등가 원리야. 되겠어? 그러니까 봐봐.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한데 그럼 자유낙하하니까 실제 힘 방향이 이쪽인데 관성력 방향이 이제 반대겠지, 그지? 그럼 얘는 힘이 없는 것처럼 체중계 눈금에 0 나타날 거 아니야. 그거나 우주 공간 여기 이제 무중력이야. 중력장에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둘이 똑같다. 바깥에 못 보게 하면 똑같다. 그래서 중력과 같은 크기의 관성력이 중력 반대로 작용하니까 중력 못 느껴. 체중계에 눈금이 있다면은 둘 다 0. 그럼 당연히 이제 눈금이 0이겠지. 근데 이제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도 무중력 공간이니까 중력 자체 못 느껴. 근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건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이 가속등이 이런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바깥을 못 보게 한다면. 그리고 그럼 얘.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이건 진짜로 집에 가서 실험해봐도 돼. 집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 일부러 여기 저 물은 투명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뭐 물감을 핀 것 같아. 자, 페트병에다가 아래쪽에 구멍을 뭐 하나만 뚫어도 상관없어. 한 개 뚫어서 해도 되는데 두세 개를 뚫었네. 물을 채우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당연히 물이 중력 때문에 물이 새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 지금 구멍 뚫은 거야? 구멍이 뚫려 있는데 페트병 올라왔다? 물이 안 새네. 왜 그래 이거? 무중력을 경험하는 거지. 이 물이, 그지? 봐봐. 자, 들고 서 있을 때 중력 때문에 물이 새. 가만히 떨어뜨릴 때 물이 안 새. 물론 땅에 이제 쾅 떨어지면 물이 또 새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낙하하는 도중에는 물이 안 샌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지금 무중력 상태인 거지. 무중력 상태. 이 물 입장에서. 그래서 그림과 같이 페트병을 들고 서 있으면 물이 구멍 밖으로 새 나와. 근데 떨어뜨리면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자, 떨어뜨리면은 중력하고 그 관성력하고 이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R자임이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무중력 상태가 돼갖고 물이 안 나온다 이거지. 이 페트병 밖으로. 그래서 페트병 벽에 물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물이 구멍 밖으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물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야. 무중력 상태에서 이거 구멍 뚫어봐. 물이 나와? 안 나오지. 중력 있으니까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 그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거. 자, 요거를 이해를 잘하면 오늘 거 큰 거 두 개를 이해 다 한 거야. 등가 원리는 방금 그거고. 요거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건데 교육과정 이거 바뀌기 직전에는 물리 1에 특수 상대성 이론 너네 배웠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원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 2로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어쨌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던 거 그 조금 생각나? 그 시간 지연, 그지?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빠르게 막 가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그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을 측정하면 제 시계 느리게 가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할 때 그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빠르게 운동하는데 뭐 가속 운동할 때도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이제 여기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시계를 하나씩 들고 있다. 시계 하나씩 들고 있고 A는 정지해 있는 거야. 바깥에 정지해 있는 애고. 자, 원판이 있는데 B는 원판의 딱 중심에 여기 딱 중심에 회전축에 딱 있는 거야. 근데 C는 원판의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너네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이 사람이잖아. 사람이 여기 회전축에 딱 있으면 이 사람이 시계 들고 어떻게 돼? 이렇게 했고 돌잖아. 돌잖아. 근데 점으로 생각해. 한 점. 한 점에 그 회전축에 한 점에 딱 있어. 그럼 그 점이 막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근데 얘 C는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어떤 선속도, 그렇지? 선속도 V로 쌩 하고 가는 거잖아. 움직이는 거야, 얘는 어쨌든. 맞지? 그럼 이거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돌린다고 쳐볼게. 그럼 A가 C를 보면 어떻게 돼? 정지한 놈이 어떤 빠르게 확 가는 애의 시계를 보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일단 시간 지연 A가 C의 시계 보면 야 저 C 네 시계 느리게 가라고 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A가 B를 보면 뭐야? 얘 한 점이 여기 그냥 있거든. 그럼 A가 A 시계랑 B 시계랑은 시간이 똑같아요. 이해돼? 그치? 근데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A가 C의 시계를 보면은 야 A, C 시계 니 거 느리게 가라고 본다며. 근데 A가 B 거 보면은 니랑 나랑 시간 똑같아. 왜? 그냥 정지해 있는 걸 보이거든. 그 점에 있는 걸로. 맞지? 그럼 B가 C의 시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 논리적으로 B가 C의 시계를 보면은 자 다시 봐봐. A가 C 거 보면은 느리게 가. B가 C 거 보면은 니랑 나랑은 똑같아. 이거 똑같다 이거야. 얘는 똑같은데 얘가 얘 거 보면 느리게 간대. 그러면 얘가 얘 거 보면 어떻게 돼?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간다고. B가 C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B 입장에서는 C가 무슨 운동하는 거야? 원운동을 하는 건데 원심력, 그치? 관성력이 있는 거잖아. 관성력이 있어. 그러니까 B는 C가 지금 관성력을 받고 있다는 걸로, 그치?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면은 자, A가 볼 때 B는 정지해 있고 C는 운동을 해.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C 시간이 느리게 가. 아까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B가 C를 보면은 여기 그게 하나 빠졌네. A가 B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위에 나왔네. A가 B를 보면은 그게 정지해 있으니까 A하고 B는 시간이 똑같다고. 그치? 그런데 이제 B가 C를 보면 얘가 얘를 보면은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 논리적으로 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B가 보기에 C에는 관성력이 작용을 해. 그게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갔다 라고 생각해야 설명이 되잖아. 논리적으로. 근데 또 관성력하고 중력은 똑같다며. 아까 등가 원리 똑같다며. 그럼 뭐야 결국은 중력이 시간 느리게 가게 하겠네? 까지 생각이 도달을 한 거야. 이거 되겠어?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나 아예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청 느리게 가면은 그게 안 가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나는 와닿지가 않잖아. 그치? 얼른 와닿지가 않으니까 난 이거 못 믿겠는데?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가 쓰는 휴대폰에 보면 GPS가 들어있는 거 알아? 휴대폰 속에? 휴대폰에 GPS가 들어있어. 그 GPS가 뭐 하는 거야? 위치를 정확히. 사실은 GPS가 군대에서 쓰려고 개발을 한 거야. 군대에서. 왜냐면 군대에서 적진에 들어갔어. 그럼 내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오차가 심했대. 한 10m 정도 오차가 났대. 10m. 뭐 그 이상은 없겠지.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막 1m 내외로 오차가 되게 적은데 GPS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핸드폰도 GPS가 있는데 너네 내비게이션 알지? 길 알려주는 거. 그 내비게이션 안에도 GPS가 있어. 그래서 내 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길 안내를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공위성이 하나, 둘, 셋, 최소한 3개. 보통은 이제 4개 가지고 하는데 여기 GPS가 있어. 이렇게 GPS가 전파 신호 해가지고 최소한 3개가 필요하고 보통은 4개 정도를 이제 한대. 정확성을 이렇게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는 신호를 갖다가 이제 얘가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위치, 시간 정보 이런 걸로 얘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인공위성이 얘네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뭐라고? 응? 인공위성이 운동하고 있잖아. 얘들도. 인공위성이 너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 대충 얼마로 가는지 알아? 아마 이거 니네가 잠깐만 안 배웠나?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 지구 주위를 계속 돌려면 어느 정도 속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빵 쐈어 그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면은 그 속도 내가 그때 저번 수업 때 잠깐 언뜻 말한 거 있는데 약 이 정도야. 8,000m/s 정도 속도로 돌고 있다. 굉장히 빠르잖아. 1초에 8,000m를 쌩 가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 수가 있어. 생각나 이거? 요 속도보다 더 빠르면 이제 어떻게 돼? 지구 탈출 속도가 11,300m/s? 아마 내가 그래 말했을 거야. 대충 그 정도 되네. 아무튼 이거 그때 어떻게 구하는지도 말했을 텐데 생각나?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했을 거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 그럼 빠른 속도로 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 얘 보면은 제 시간 인공위성의 시간 느리게 가. 특수성에서 이런 거에 의해서 그지? 맞지? 시간이 느리게 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 시간이 느리게 가. 근데 자 이거 인공위성이 지금 어떻게 돼? 지구에서 되게 높이 멀리 있잖아, 그렇지? 중력이 좀 약한 곳에 있다는 얘기야, 맞지? 지구에서 멀리 가면 무중력까지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중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대. 근데 이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지구에서 멀리 가니까 중력이 좀 약하단 말이야.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 빠르게 가게 하겠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네. 이 둘을 계속 보정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둘 다 고려를 해갖고 시간 보정을 계속 해줘. 그래야 얘 오차가 없어.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봐봐라. 자, GPS 인공위성의 시간 보정 그래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되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어, 그렇지? 조종 속도 굉장히 빠른 거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안에서 시간이 느리게 갈 거야. 근데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빠르게 가. 왜 빠르게 가? 중력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실제 GPS 인공위성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하고 그러니까 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가 얘가 좀 더 큰데 결국 시간이 더 빠르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걸 다 고려를 해갖고 시간 차이를 계속 보정을 해준대. 하루에 막 1초, 2초 그 정도 차이는 아니야. 굉장히 조금 몇 마이크로초인가 몇 미리초인가 그렇게 차이 난데 하루에 그걸 계속 보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요 내용이 예전에 저기 그 모의평가에 나온 적 있을 거야. 수능에 나온 적은 없고 모의평가에 고3애들. 그러니까 뭐야 결국? 실제로 쓴다는 얘기야. 뭐를? 지금 우리가 배운 걸. 네, 잠깐만 문제를 87쪽에 그 대표 자료 분석 거기서 4번
5x 문제. 얘 한번 해볼까? 먼저 한번 해볼래? 4번만 5x 문제는. 한번 보자. 이 그림 보면서 해야 되니까 1번은 높은 부분을 타고 올라간다. 지금 상황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게 다 올라가는 건데 얘는 점점 빨라질 때, 느려질 때, 일정할 때래. 그림을 나도 그려보네. 문제가. 이제 4번 볼까? 4번. 4번에 1번. 관성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자, 힘 표시 한번 해볼까? 자, 빨라질 때니까 이쪽 방향으로 실제 힘이지. 근데 관성력은 실제는 반대니까 관성력은 여기서 이쪽이겠네. 아래쪽. 그렇지? 자, 그다음에 얘는 이건 등속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힘도 0이니까 관성력도 빵이야. 이건 없고 느려질 때는 일로 올라가는데 느려진다는 얘기는 실제 힘을 아래로, 그렇지? 왜냐면 이 힘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 속력이 바뀌든 방향이 바뀌든. 그럼 관성력은 이쪽이겠지. 그치? 얘는 없고. 그러면 그 4번, 1번 X지. 관성력이 항상 중력과 반대야? 아니, 얘는 중력과 반대지만 얘는 중력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은 X고. 2번 관성력은 가속도와 같은 방향? 이건 말도 안 되지. 가속도하고 반대지. 실제의 반대니까 얘 X고. 3번 가에서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관성력? 가에서 철수한테. 자, 일단 여기도 지금 상황이 높은 건물이니까 지구에 있겠지. 지구. 그지? 지금 지구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은 있고, 철수한테 중력은 있고,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장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철수에게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이 표현이 좀 그런 게 바깥에서 본 사람이 아니고 철수 얘 입장에서, 즉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기 안에 있는 철수 얘가 느끼는 거야. 그 문제를 보니까 철수가 느끼는 힘은 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철수가 느끼는 힘은 뭐하고 뭐야? 중력하고 관성력이다. 맞는 거지. 만약에 이거 4번에 3번을 바깥에 철수가 아니고 바깥에 정지한 관찰자가 철수를 보면은 힘 무슨 힘 말해야 돼? 그땐 관성력 말하면 안 되겠지. 이거지. 이건 말해야지. 이거하고 중력하고만 말해야지. 중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어쨌든 5고, 4번은 엘리베이터는 관성 좌표기를 볼 수 있다. 나의 엘리베이터는 지금 가속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 좌표기가 아니지. 얘가 관성 좌표기지. 등속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자료 대표 자료 3, 그 다음 쪽에 1번하고 4번만 한번 해볼래? 1번, 4번. 대표 자료 3에 그 1번하고 4번. 같이 한번 볼까? 1번. 가에 있는 사람은 중력을 느낄 수 있는지 쓰시오. 지금 가는 지구주위를 돌는 자체 회전하지 않는 인공위성, 그러니까 자전 안 하는 인공위성이야 얘가. 지구주위만 돌고 있는 거래요. 근데 만약 여기에 가에 있는 여기 인공위성이 만약 사람이 있다면야 이 사람은 중력을 느낄 수 있냐 써보래. 어떨까? 응? 어떨 것 같아? 응? 왜 없을까? 이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려 헷갈려. 그래서 1번, 4번 풀어보라고. 자, 얘 힘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구하고의 만열력이니까 그 중력이고 있고, 또 인공위성 이제 도니까 가속좌표기잖아. 가속좌표기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관성력을 이쪽으로, 그렇지? 가짜 힘이. 그럼 결국 얘는 뭐야? 힘을 못 느껴요, 그렇지? 중력 느낄 수 있냐? 못 느낀다, 모른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거지. 이해돼 이거? 1번이 좀 어려워. 많이 틀려 애들이. 그 다음에 4번. 가에 있는 사람에는 중력과 관성력이 평형을 이룬다. 방금 말한 거지. 가에 있는 사람은 이 중력,
하고 관성력이 평형을 이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힘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못 느낀다.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러니까 5고 4번에 1번은 5. 2번 가에서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보다 크다?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 아, 이것도 저거지. 그 위에 있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F는 A인데 가속도는 A는 그냥 M분의 F인 거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타고 사람처럼 질량이 M이야. 그지? 근데 중력이 F고 관성력은 뭐 F 관이라고 써볼게. 얘랑 크기가 똑같다고. 그지? 똑같아, 크기가. 방향은 반대. 크기는 똑같아. 근데 가속도는 이거 그냥 M으로 나눈 건데 얘 사람 질량 M으로. 그럼 얘도 그냥 같겠지. 가속도도 똑같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틀렸지. 크다가 아니라 같다로 해야 되지. 그다음 3번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지금 이거지. 얘는 어디 갔어? 네. 응? 아까 이거 응. 인공위성의 각도가 사람의 각도보다 크다는 관성력이랑 중력을 비교하는 게 아닌데 2번 가에서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가 근데 가속도니까 가속도 그 인공위성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가속도나 그 가속도 내가 설명 잘못했구나. 사람에 적용하는 그게 아니라 인공위성이지. 근데 그 가속도는 똑같겠지. 같이 가니까 가속도는 똑같다. 이게 설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대충 읽어서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한테 작용하는 그게 아니고 가속도가 뭐냐 이거야. 가속도가 그렇지? 그 가속도가 서로 똑같겠지. 가속도도 그지? 가속도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지구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또 식으로 표현해주면 뭐 지구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R이라고 쳐볼게. 소문자 R. 그러면은 R 제곱분의 지구 질량 낮에 M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렇게겠지 가속도가. 그지?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는 요거야. 요건데 사람의 가속도도 인공위성의 가속도잖아. 어쨌든. 그지? 사람이나 인공위성이나 같은 가속도로 가. 그러면 인공위성의 가속도도 얘랑 크긴 똑같지. 가속도가.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나 이거? 그다음에 3번 중력에 나는 그러니까 얘는 지구 주위를 돌면서 튜브 모양의 원통이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로 자체 회전을 하고 있대. 그렇게 하고 있는 인공위성이야. 지구 주위를 돌면서. 그러니까 얘가 인공위성인데 지구 주위를 돌면서 얘처럼 돌면서 자체 회전을 또 막 하는 거야. 이해돼 이거? 얘는 자체 회전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 중력에 적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제 이게 나가 뭐 이거 중력에 적용하는 공간에서 회전 운동에 의한 중력에 의해 3번 자체는 이제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이지. 중력 적용하지 않는 무중력인 곳에서도 인공 중력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든다 했잖아. 맞는 말이고. 4번 공기장 무시할 때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지구 표면 자유낙하하는 비행기? 그렇지. 자유낙하를 하면 어떻게 돼? 중력하고 그 관성력하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 반대니까 그 안에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은 힘이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할 수 있겠지. 됐지? 여튼 여기서 이제 1번하고 그 4번에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다음에 90쪽에 5번 볼래? 90쪽에 5번 90쪽에 5번 한번 먼저 풀어볼래? 5번은 수평한 도로에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일정한 가속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가속운동, 같은 가속운동 하고 있대.
쭉 가고 있는데 천장에 붙어있던 공이 떨어진 거야 이제. 해가지고 A는 버스 안에서 본 거고 B는 버스 밖에서 본 거야. 자, 공이 땅바닥에 닿기 전까지, 그러니까 땅이 바닥에 버스 바닥에 닿기 전까지 어떻게 운동했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거 기니디 보기 전에 이 상황을 한번 볼게. 자, A가 봤을 때 A는 이건 비관성 잡폭이지? 가속도 운동한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저 공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은 있을 거 아니야.